안녕하세요. 무기가 되는 책 쓰기 저자이자 오늘 저희가 책 쓰기 특강을 맡게 된 조영석 소장이고요. 이제부터 무기가 되는 책 쓰기 온라인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사실은 이제 제 이름은 조영석이라고 하고요. 저는 제 소개를 할 때 이제 두 가지의 제 정체성을 가지고 소개를 합니다. 저는 첫 번째가 비즈니스맨 조영석입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그냥 책 쓰기가 궁금하셔서 오셨을 텐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책을 통해서, 책을 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하시고 또 비즈니스가 잘 되시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비즈니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뭐 돈 버는 거? 아니면 뭐 사업하는 거? 장사하는 거?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는 사실 문제를 해결하고 돈을 받는 거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시대가 비즈니스 하기에 아주 좋은 시대라는 것 혹시 아시나요? 오늘 제가 해드릴 얘기의 모든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많은 세상을 지금 살고 계셔요. 제가 방금 100세 시대라고 하는 장표를 열었는데 100세 시대가 옴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제 정체성인 비즈니스맨 입장에서 바라보는 지금 대한민국의 화두는 몇 가지가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은 사실은 100세 시대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또 제 두 번째 정체성은 사실 저는 크리스찬 조영석입니다. 제 강의를 듣는 한 3분, 4분 신청하셨다고 제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분은 교회를 다니실 거고요. 어떤 분은 뭐 본인 종교에 따라서 신앙을 갖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신앙이 없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을 마련한 이유는 단순히 여러분이 지불하신 그 비용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니고요. 시대에 대한 제가 갖고 있는 뷰와 제가 갖고 있는 컨텐츠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크리스찬 조영석으로서 사실 소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론을 제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100세 시대라고 하는 거는 이 그래프로 설명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그래프에 보시면 한 세대를 60세라고 했던 시절이 있었죠. 환갑잔치를 그래서 했습니다. 그렇죠. 60까지 사시는 분들이 별로 없었으니까요. 근데 요즘에 환갑잔치 가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아마 없으실 거예요. 네. 언제까지 환갑잔치를 혹시 참석해 보셨는지 기억나시나요? 한 10여 년 전까지는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하지 않죠. 혹시 칠순잔치 가보셨나요? 거의 다 안 가실걸요? 아마 부르시지도 않고요. 대부분 60, 70, 그 즈음은 대부분 이제 여행으로 사실 그걸 축하하고 끝납니다. 부부 간에 아니면 가족 간에. 과연 여기서 말하는 100세 시대란 뭘까요? 여러분들. 100세 시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30세에서 60세를 지나고 이 오른쪽 그래프 끝에 있는 100세를 여기서 맞이한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생각한 100세 시대라고 하는 건 이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올라가는 이 빨간색 B 그래프. 100세 시대가 위에서 맞이하는 100세 시대가 있다는 거죠.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시절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까지 잃어버린 20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30년이 채워지죠. 아베가 집권할 당시 아베노믹스 한마디로 돈 풀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일본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그래요. 30년이 이제 40년 될지 모른다까지 얘기 나옵니다. 일본은 사실 우리나라에 앞서서 이미 100세 시대를 이룬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혹시 지금 제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40대 이상 되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잠시만요. 네.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아래의 100세 시대가 아니라 위의 100세 시대라는 개념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 우리가 50대를 정점으로 봤을 때 50에서 1차 은퇴를 하고요. 100세 시대까지 어떻게 시간을 보낼 거냐는 거예요. 이때 과연 필요한 게 뭘까요? 아마도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조금 노후 준비가 되어 계신 분들일 수 있어요. 아니면 40, 50대 분들 중엔 나 잡을 당연히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제 선배 중에 MBC의 국장으로 은퇴한 선배가 있습니다. 그분이 작년에
61살, 만으로 60세에 사실 은퇴하셨는데 정년을 퇴임하신 거죠. 그분의 3, 4년 윗선배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저에게 은퇴를 앞두고서 식사할 기회가 있었어요.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당신보다 앞선 3, 4년 차, 그러니까 제 연령대, 제가 50대 초반인데요. 제 연령대에 알만한 아나운서 기자분들이시더라고요.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분들이 지금 64세, 65세신데 매일 뭐하고 계시는 줄 아느냐라고 저에게 물어봐요. 그분들이 뭐하고 계실까요? 매일 양재동으로 출근하셔요. 근데 출근 시간은 9시가 아닙니다. 10시 정도에 출근하셔서 4시 퇴근하셔요. 일주일에 3일을, 매일은 아니고요. 예, 양재동 당구장으로 출근하십니다. 점심을 짜장면 드시고요. 저녁을 퇴근하셔서 대여섯 분이 저녁 때 대포 한잔하고 헤어지신다고 그래요. 그분들이 난다 긴다 하셨던 분들입니다. 노후 준비되어 있고요. 65세 젊으세요. 근데 그분들이 바라봤던 70, 80대는 이미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일본 얘기를 왜 말씀드렸냐면 일본은 잃어버린 20년, 30년 동안에 경제가 거의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 현상이 있어요. 남자 4명 중에 1명은 결혼하지 못합니다. 싱글로 아주 하층민으로 살다 갑니다. 그리고 노년층 있죠, 노년층. 노년층의 시장이 열렸습니다. 액티브 시니어라는 시장. 그들이 60세부터 80세까지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책이라는 놈으로 오늘 책 쓰기를 듣기 위해서 오셨어요. 어떤 분들은 이미 책을 아까 제가 인사하신 분 중엔 책을 여러 번 쓰신 분도 계시고요. 또 책을 이미 쓰고 출간하신 분도 계시고요. 책을 쓰려고 준비한 분도 계실 거고요. 또 하나는 그냥 궁금해서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책이라는 놈이 시대적으로 어떤 무기가 되는지 또 여러분들이 무기 없이 이런 난세를 어떻게 살아가실지 그런 내용들을 오늘 좀 짚어드리고 싶어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 무기를 만드셔야 되는 이유가 100세 시대라고 하는 긴 시간 50에 1차 은퇴하고도 거의 50년 60에 은퇴한다면 40년 활동할 수 있는 시간 30년을 어떻게 준비할 거냐. 그래서 준비해야 될 게 잡이라는 겁니다. 잡. 이 잡은 어떤 잡이냐? 고용된 잡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필요로 한 곳에 갈 수 있는 잡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지식, 경험, 다른 말로 여러분이 살아낸 삶에서의 문제 해결력을 팔고 문제 해결력으로 사람들을 돕는 잡을 만드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1차 제안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지금 대한민국의 화두는 4차 산업혁명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프상 보시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건 이 첫 번째 A 그래프를 한번 봐주셔요. 파란색 그래프. 이 A 그래프라고 하는 그래프는 사실 우리가 살아왔던 그래프입니다. 이 20세기 그래프라고도 하고요. 이 20세기 그래프의 핵심은 팬데믹이 오기 전까진 우리 모두가 다 착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2020년이 이쯤 있다고 생각을 전합니다. 이 그래프의 핵심은 산업 성장 곡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한민국은 196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고도 성장 기간이었어요. 그러다가 물론 2000년, 3년 전에 IMF가 옴으로써 꺾어졌죠. 꺾어진 이후에 정점을 찍고 디클라인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쵸? 그러다가 작년에 팬데믹으로 꼬꾸라지기 시작했죠. 작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2% 정도 됩니다. B 그래프를 주목해 주십시오. B 그래프는 뭐냐면 이게 4차 산업혁명 그래프입니다. 여러분 서방 애들이 얼마나 무서운 친구들이냐 하면 대한민국이 3만 불까지 겨우 어렵게 달성을 했어요. 지난 30여 년 동안 노력을 해가지고요. 김범수 의장이라고 하는 카카오 아시죠? 카카오 그룹의 의장이 3년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처한 환경이 우리가 월드컵을 정말 우승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4년 또 8년 준비를 하고 월드컵 경기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월드컵 경기라고 써있지가 않고요. 월드 베이스볼이라고 써있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성장해왔던 방식대로 게임해왔던 방식대로 경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게임의 룰을 바꿔놨습니다.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왜 지금 일자리가 없습니까? 대한민국은 제조업 국가였습니다. 세계 공장이었죠.
2000년을 정점으로 그 제조업이 90년대부터 다 중국으로 넘어갔고 베트남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서방 애들은 이 빨간 그래프를 준비해서 뛰쳐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점선 2000년을 정점으로 점선에서 2020년쯤 살아가는 줄 알아요. 온 국민이. 우리가 언제부터 해외여행을 1년에 몇 번씩 다녔나요? 언제부터 집마다 차가 있었습니까? 채 20년이 되지 않아요. 길게 잡아도 채 30년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바라봤을 때 대한민국은 이쯤 와 있는데 우리의 소비는 이쯤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20년과 이 20년의 차이, 이걸 갭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갭이 크면 폭락하죠. 코로나가 왔어요. 팬데믹이라는 놈이 왔습니다. 코로나가 와서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결과는 뭐냐? 이 4차 산업혁명이 더 빨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저랑 같이 줌으로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잖아요. 다 서울에 계시지 않을 거예요. 작년 1월에 줌으로 강의한다. 그건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작년 1월 달에 아셨던 분들이 계신가요? 아마 거의 없으실걸요? 저는 요즘에 책쓰기 코칭이라는 수업을 미국에서 시간을 맞춰서 미국 뉴저지에 있는 분은 그쪽 시간을 7시, 저는 아침 9시에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게 1년 전만 해도요, 불가능했던 일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다? 특별한 상황이었으니까 가능하게 된 거라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은 지금 100세 시대라는 문제 앞에, 또 4차 산업혁명이라는 문제 앞에, 파란 그래프에서 빨간 그래프로 올라타는 사람과 회사와 가정이 있고요. 못하는 이 파란색 그래프로 타고 주르르 떨어지는 그룹으로 나뉜다. 그래서 위기의 정점을 지나가는 사이에 팬데믹이 터졌다. 그래서 어떤 산업은 이 2020년을 정점으로 직선으로 추락한 산업과 사업과 개인이 있다. 이게 지금 곧 올해 안에 드러나기 시작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 더 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 사전입니다. 제가 정의한 코로나 장표예요. 여러분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상황을 어떻게 개념화시키고 계세요? 여러분이 책을 쓰시겠다고 하는 건 개념화시킨다는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책은 두 종류의 책이 있어요. 문학이 있고 비문학이 있습니다. 오늘의 책 쓰기의 핵심은 문학이 아닙니다. 비문학입니다. 비문학. 비문학이라고 하는 건 실용서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자기계발서도 들어가지만 여러분이 살아오신 삶 속에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 안에 있던 컨텐츠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걸 전제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100세 시대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 개인들 가운데 축적된 컨텐츠가 있어요. 그것들이 거래되기 시작했죠. 언제부터? SNS라는 놈이 활성화되면서. 엄밀히 따져보면 2000년대부터 블로거라는 놈이 나타나서 개인 컨텐츠가 유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파워블로거 아시죠? 인기 있는 파워블로거 같은 경우는 연간 10억 이상의 개인 소득이 있었습니다. 2010년도를 정점으로 우리에게 이런 스마트폰이라는 놈이 들어왔죠.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1인 세상이 됐습니다. 이 1인 세상이 판도라의 상자를 연 거예요. 뭐냐? 개인 대 개인으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제가 갖고 있는 컨텐츠가 SNS에 태워지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 모바일 폰으로 말미암아 개인에게 직접 다가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 상황 가운데 개인의 컨텐츠가 사고 팔리기 시작됐다는 거죠. 제가 아까 비즈니스란 뭐라고 그랬죠? 제가 갖고 있는 정체성이 비즈니스란 문제를 해결하고 돈을 받는 거라고 그랬죠.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자산의 시대라는 걸 혹시 모르고 계신 분은 없으시겠죠? 집값이 작년에만 거의 사실 이제 평가로 따져보면 뭐 지표상으로는 뭐 9%, 10% 올랐다고 하지만 체감하는 거는 거의 50% 이상 오른 지역이 되게 많습니다. 주식은 어떻죠? 주식 또한 마찬가지죠. 자, 자산이 없는 분은 어떨까요? 요즘 유행하는 말이 벼락거지라고 그러는데 정말로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겁니다. 본론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그런 자산을 확보해야 되는 시대에 이런 유형 자산만 있냐는 거예요. 제가 주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이 삶을 살아내시면서 살아온 일할 때 얻은 컨텐츠,
사람을 대할 때 얻은 컨텐츠, 돈을 대할 때 얻은 컨텐츠, 내가 운동하면서 얻은 컨텐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무형자산화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책 쓰기에 집중하셔야 되는 건 지금은 아까 보여드린 대로 100세 시대라는 또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난세를 지나가요. 또 하나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이 스마트폰이 만든 세상, 저는 신계급 사회라고 전 명명하고 있습니다. 연결되는 사람들끼리만 연결이 돼요. 필요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연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쓸모있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연결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학위가 그걸 다 역할을 했어요. 이제는 학위만 갖고 되지 않습니다. 학위가 도리어 약화됐고요. 개인적인 문제 해결력, 다른 말로 비즈니스 역량이 있는 개인이냐, 비즈니스 역량이 없는 개인이냐에 따라서 본인의 몸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와중에 코로나가 왔어요. 이 사람 보시면 마스크를 끼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옆에 화폐 단위를 놔놨습니다. 이게 다 달러, 엔화 이런 것도 화폐 단위잖아요. 코로나하고 왜 돈을 제가 연결했을까요? 연결됩니다, 이게. 제가 그래서 정리해보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개념을 얻었어요. 첫 번째, 4차 산업혁명이라는 놈이 가속화됐다는 겁니다. SNS, 1인 세상, 데이터 이런 것들 다 진행이 돼 왔어요. 지난 10년 동안. 아까 제가 줌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이 줌이라고 하는 놈은 이미 있어 왔어요. 10여 년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이렇게 화상으로 회의하고 하는 것들 기업체에서 있어 왔습니다. 근데 개인끼리 이런 걸 활성화했다고요? 활성화하지 않았어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마트 아시죠? 이마트는 할인점이었습니다. 에브리데이 로우 프라이스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초 할인점이죠. 이마트가 뭘 하기 시작했죠? 온라인 배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쓰기라고 하는. 그쵸? 근데 쓰기라고 하는 이 어찌 보면 온라인 샵, 이 온라인 샵이 뭐에 밀리나요? 마켓컬리에 밀리고 쿠팡에 밀립니다. 이마트는 사실은 오프라인 매장이 수백 개로 어마어마한 자산을 갖고 있는데 요번에 쿠팡이 IPO 미국에서 한다고 나스닥에 상장한다고 평가를 받았어요. 30조라고 그러더라고요. 뭐냐, 오프라인에서 온라인화 되어가는 와중에 팬데믹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미 온라인으로 시작한 기업 말고요, 오프라인 기업이 온라인화 되는데 시장 점유율을 5%씩 늘리는데 5년씩이 걸렸습니다. 5년이 걸렸다고요. 5% 늘리는데. 근데 작년 4월부터 9월까지 5개월 동안 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시장화 넓히는데 5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5년이 앞당겨진 겁니다. 여러분이 5년이라는 시간에 대해 주목하셔야 됩니다. 시간이요, 앞당겨졌다라고 하는 건 개인에겐 준비할 시간이 그만큼 사라졌다라는 걸 의미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장표가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글로벌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 추이라고 내가 된 장표를 가져왔는데요. 이게 뭐냐, 한마디로 세계의 돈이 얼마나 풀렸나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2차 세계대전 때 파란색 그래프가 선진국이고요, 빨간색 그래프가 개발도상국이에요. 신흥국이라고 하죠. 2차 세계대전 때 돈 풀린 높이하고요, 작년에 돈 풀린 높이를 비교하시면 2차 세계대전 때보다 조금 더 풀렸습니다. 하나 더, 글로벌 금융이 2008년도 리먼 망했던 그 시절에 보시면 돈이 많이 풀렸죠. 이 돈이 많이 풀렸던 시절보다 더 풀렸어요. 단점으로 우리가 작년에 겪었던 일은 2차 세계대전 같은 일을 겪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곧 우리는 몰랐지만 폭격이 막 폭탄이 터지고 폭격이 날라오고 누가 죽고 이런 건 아닌데 3차 세계대전 때만큼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주목하는 거는 또 하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여기 꺾어졌을 때 요 그래프, 요걸 보십시오. 1945년도 이후에 60년대까지 부채가 회수가 됐잖아요. 통화량이 회수가 됐어요. 제가 주목하는 건 요 시절입니다. 이제 요때 어떻게 될까? 요때 이게 올해와 내년도와 후년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저희가 이제 책을 어떤 식으로 써야 될지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1년도에 갖고 있는 키워드는 이런 키워드입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K자형 성장이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올라가는 K자가 있고 내려가는 K자가 있겠죠. 요 격차가 벌어지는 때, 또 하나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오겠죠. 근데 버블하고 불황이 같이 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다 우리 책을 쓸 때 시장을 분석하는 사실 컨셉이에요, 컨셉. 여러분이 어떤 책을 쓰시든 실용서를 쓰실 땐, 자, 책은 6개월을 선행하는 지표입니다. 또 기획할 때는 6개월보다 더 앞서서 기획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책을 원고를 다 쓰신 분이 아니라면 이제 책을 기획을 해요. 무슨 책을 어떻게 쓸까? 방금 말씀드린 그런 상황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책으로 제가 주장하는 바는 저를 혹시 뭐 책으로 만나보셨거나 제 강의를 유튜브로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책이란 무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을 세상에 유통시키면서 여러분이 지식자본가가 되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핵심이 뭐냐? 여러분이 K자형 성장에서 어떤 컨텐츠를 제시하실 계획이신가요?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데 사람들이 그때 반응할 컨텐츠를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버블과 불황이 동시에 와요. 세상은 테슬라하고 애플카를 막 반응하고 있어요. 테슬라가 작년에 주가가 뭐 7배가 올랐다고 그러죠? 그렇죠? 테슬라 자동차를 살 게 아니라 테슬라 뭐 주식을 샀어야 된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이제 뭐 애플이 애플카를 현대랑 뭐 만드네 마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런 상황들이 여러분이 단순하게 소설을 쓰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에세이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뭐냐, 여러분이 갖고 계신 컨텐츠를 책에 담아서 여러분들의 고객들이 여러분들에게 오게 하려면 이런 배경들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이 컨텐츠를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자율주행은 아실 거고요. 혹시 UAM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어반 에어 모빌리티라고? 여기 하늘나는 자동차라는 뜻이에요. 하늘나는 자동차. 우리나라 2025년도에 이게 이제 허가가 정식으로 떨어집니다. 허가가. 자, 제가 이런 얘기를 다 해드린 이유가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예요. 저는 지금이 자산시대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자산시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 개인이 주목해야 될 거. 물론 주식 투자도 하셔야 되겠죠. 부동산도 공부하셔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셨나요? 혹시 사업을 해 오셨나요? 아니면 전문직이세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자산이시라는 거예요. 이 무형자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무형자산이 여러분 자신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혹시 김혜자라는 분을 아시나요? 탤런트 김혜자 씨? 김혜자 씨가 몇 년 전에 그 아들에게 상속을 해줬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요. 한 10억이라고 치자고요. 10억을 상속을 해주는데 현금 상속을 한 게 아니에요. 저작권 상속을 했습니다. 어떤 저작권? 작곡가의 저작권 상속을 해줬어요. 혹시 그 벚꽃이 필 때마다 보너스를 받는 친구가 있죠. 그쵸? 벚꽃 엔딩이라는 노래를 만든 그 가수이자 작곡가, 작사가 그 친구는 벚꽃이라는 그 벚꽃이 피는 계절 4월 달이면 사실은 보너스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온다 그래요. 자, 머라이어 캐리라는 가수를 혹시 아시나요? 예, 크리스마스 때마다 보너스를 받습니다. 20년 전에 만든 캐롤, 예, 그 캐롤이 불려질 때마다 예, 저작권료를 받죠. 얼마나 정도 받은 줄 아세요? 머라이어 캐리가? 예, 100만 불이 넘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도요. 그럼 김혜자 씨가 왜 아들에게 저작권을 사서 상속을 해줬을까요? 저작권자는 현금이 필요했던 거죠, 목돈이. 예를 들면 50년 동안에 1년에 10억씩 받으면, 그쵸? 엄청난 돈이잖아요. 1년에 10억이 아니죠. 1년에 1억씩 50년을 받으면 50억인데 이거를 10년치로 묶어서 10억에 팔았어요. 왜? 이 사람 목돈이 필요한 거고요. 김혜자 씨는 그거를 사서 아들에게 상속을 준 거예요. 10억을 줘서 50억의 효과를 누리는 거죠. 여러분, 혹시 자산의 격차를 느끼셨어요? 그렇다면 지금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자산화 시키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제가 주장한 브랜딩이라는 개념이 바로 이 개념이에요. 제가 책 쓰기를 8년 동안
시장을 만들고 많은 현장 고수들을 만나면서 주장했던 바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3년, 5년, 10년 그 이상 어떤 분야에 종사를 하셨어요? 일 대표적으로, 또 가정에서 엄마로,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아니면 내가 취미 활동을 열심히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실 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프레임이 있습니다. 프레임.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프레임이 있으실 거예요. 두 번째, 예시가 있어요. 예시. 예시 플러스 지식이 있습니다. 이 지식 세 번째, 이 지식 말고 또 하나가 있는데, 하나가 솔루션.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책으로 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얻는데 3년, 5년, 10년이 걸리셨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여러분은 이 10년간 예를 들면 1000만 원이라는 수업료를 냈어요. 인사이트를 얻고 그걸 통해서 프레임을 얻고요. 솔루션을 개발하고 예시를 내가 얻기까지 내 몸에, 내 마음에, 내 머릿속에 담기는 데까지 시간과 돈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누굴 보니까 나랑 똑같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 저 친구도 수업료 저만큼 내겠네. 이해되셔요? 그걸 줄여주는 겁니다. 저는 김연아라고 하는 피겨스케이터 아시죠? 김연아. 요즘은 피겨스케이팅 안 하고 이제 광고로만 하죠. 그 친구가 국내에서 고등학교 때는 국내용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공연하는 걸 보면, 대회 나가면서 활동하는 걸 보면 참 얼굴이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선수예요. 연습벌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미국에 갔어요. 집을 팔아서 미국에 갔다 그래요. 코치 3명을 고용했죠. 한국 코치, 미국 코치 2명. 오서랑 윌리엄이라는 코치를 고용했습니다. 오서와 윌리엄이 해준 게 뭐냐? 한 사람은 마음과 표정을 관리했어요. 스케이팅을 통해서 행복감을 깨닫게 해줬습니다. 한 사람은 모션을 가르쳤어요. 곧 스케이팅이 일이 아니야. 스케이팅은 인생이고 행복이야. 그걸 펼쳐봐. 왜 김연아 부모는 미국에 보냈을까요? 이게 중요한 키입니다. 뭐냐?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김연아의 코치가 돼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김연아 같은 사람을 만난다면. 그걸 찾아내는 게임을 우리는 하는 겁니다. 전 체계라는 놈이 이런 난세를 살아가는데, 무형자산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일찌감치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년 동안은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단어를 주구장창 외치고 다녔고요. 퍼스널 브랜딩의 결론은 뭐냐? 여러분의 브랜딩, 곧 무형자산화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100여 년 전에 뉴욕 사진입니다. 왼쪽 사진은, 여기 보시면 왼쪽 사진과 오른쪽 사진이 같은 지역을 찍은 겁니다. 다 맨하탄을 찍은 거예요. 뉴욕의 맨하탄. 왼쪽 사진 이름이 1900년의 원카예요. 뭐냐? 이 동글뱅이 안에 자동차가 한 대가 있고요. 나머지 이게 다 마차가 지나다녔습니다. 오른쪽 사진 보시면 이건 원홀스예요. 뭐냐? 이 마차 부대가 다 자동차 부대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마차 한 대가 지나갑니다. 뉴욕에 무슨 일이 있었죠? 1900년도부터 1913년도까지 자동차 혁명이라는 놈이 벌어졌습니다. 혁명, 뭘 뜻하죠? 혁명군에 속하면 권세를 얻고 나라를 뒤집은, 그래서 사실 집안이 일어나는 거고요. 혁명 당하는 쪽에 서면 그냥 죽는 겁니다. 피바람 나는 거죠. 산업혁명이 뭐예요? 농업을 갈아엎은 거예요. 이 2차 산업혁명인 거죠. 공업에 속한 사람들이 농업에 있던 사람들을 다 잡아먹은 거예요. 자동차 혁명이 뭐예요? 지금 테슬라가 자동차 혁명 중이잖아요. 테슬라가 전기차를 파나요? 전기차 파는 거 맞아요. 근데 전기차 돈 벌겠다고 해요? 아니에요. 얘네들은 플랫폼 사업을 하는 거죠. 플랫폼 사업. 이 변화의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회를 또 잡습니다. 여러분들이 기회를 타시는데 우리는 무형자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회인이라면 두 가지가 필요하세요. 한 가지는 캐시플로우, 일을 통한 월급이 필요합니다. 돈을 벌어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매달 수입. 또 하나, 투자를 통한 자산에서 생기는 소득이 필요해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되는 시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저를 모르고 오늘 오셨을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예, 저는 사업만 20년을 한 사람이에요. 사업만. 이랜드라는 회사를 4년 다니고 이랜드에서 책 읽는 걸 배웠고 사업하는 걸 배웠습니다. 결국엔 제가 제 사업을 2004년에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17년째 하고 있고요. 그 전에 3년 더해서 20년째 제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라는 개념은 딱 3년 전에 들어왔어요. 투자. 사업소득보다 이제 자산소득의 시대구나를 캐치업을 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지금 이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3세대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두 가지를 잡으셔야 돼요. 한 가지는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일이라는 놈을 끊임없이 추구해 가셔야 됩니다. 왜? 캐시플로우 때문에. 또 하나, 나 돈 많은데 존재감과 의미를 찾아야 되니까.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80에도 여러분이 현장에 계셔야 됩니다. 두 번째, 4차 산업혁명기엔 과거에 속했던 산업의 사람들은 다 쓸려 내려갑니다. 여러분 지켜내셔야 돼요. 지금은 자산의 시대라고 그랬죠? 지금이라도 내가 아파트를 사야 될까요? 지금이라도 영끌해가지고 주식에 들어가야 될까요? 이미 여러분이 지금 시작하신다면 다 늦었습니다. 왜? 이것 또한 공부가 많이 필요한 영역이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산을 뭘로 만드시겠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걸로 끄집어내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조건이 있어요. 아무나 다 이 자산을 갖고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단적인 예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다 성인이시잖아요. 근데 다 어른이세요? 60세 넘으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른이신가요? 노인이신가요? 대부분은 노인으로 죽죠, 우리는. 어른 되는 사람 몇 명 없습니다. 나이 먹어도 철 안 든다고 그러잖아요. 그쵸? 자,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본 사람만이 인생의 프레임이 있고 그 일에 대한 프레임이 있고요. 솔루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책 쓰기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책 쓰기에 목숨 건 사람입니다. 전 책 쓰기가 저에겐 밥벌이가 아니에요. 아까 처음 시작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핵심은요. 저희는 저자 발굴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희는 저자라고는 겉으로 명명합니다. 근데 저희는 지식자본가들을 만나고 싶고 지식자본가들을 발굴하는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SM이라고 하는 회사가 비즈니스 모델인 회사예요. 우리는 출판 사업도 하고 있고 교육회사도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회사의 BM은요 기획회사입니다. 기획회사. 현장에 이런 고수들을 발굴해내는 거예요. 현장의 고수들이 본인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 대부분이 모르셔요. 그냥 책 한번 써보시겠다고 정도예요. 근데 시장을 저희는 읽어냅니다. 읽어내서 그분들과 그 시장을 연결하는 일이 저의 본업인 거예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갈게요. 100여 년 전에, 정확히 120여 년 전에 2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그 끝에 자동차 혁명이라는 게 이루어졌어요. 자동차 혁명으로 마차 산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은 쓰가 싸그리 다 사라졌죠. 대한민국은 지금 4차 산업혁명 중입니다. 그것도 급속도로. 많이들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남으실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라는 거고요. 실화 하나 말씀드릴게요. 애플이 아이폰을 가지고 2009년도 11월에 한국에 상륙했습니다. 제 후배 중에 한 친구가 이 아이폰을 통해서 사업을 했어요. 무슨 사업을 했다고요? 모바일 마케팅 사업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이폰만 샀어요. 10년 전 얘기예요. 얼마 되지 않았죠. 근데 그 친구는 30살, 정확히는 28살짜리가 이 폰을 보고서 전화기로 보지 않았던 거예요. 컴퓨터라고 봤어요. 이걸 통해서 모바일 마케팅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을 한 달 만에 몇 명 모으기, 3개월 만에 매출 얼마 올리기 이런 프로그램을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리고 성공하니까 마케팅 회사를 차렸습니다. 모바일 마케팅 회사. 그리고 5년 뒤에 그 회사를 100억 주고 엑시트를 했습니다. 그 친구 나이 34세. 뭐냐, 새로운 도구가, 새로운 기기가 쏟아져 나오는 시대예요. 기기 하나당 저 기기가 갖고 있는 지식, 경험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요런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책을 여전히 되게 멋진 놈이고 그리고 특별한 거고 귀한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누구나 자기의 의견이 있고 자기의 경험이 있고 자기의 지식이 있다면 책으로 담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흔해졌다는 얘기예요. 왜? 책은 선택받아야지만 읽혀지니까. 책은 읽혀지지 않으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시간이 들어가야지 효과를 발휘해요. 여러분이 어떻게 책을 쓰시겠다고 기획 중인지 모르겠어요. 책을 내면 다 성공한다고요? 책을 내면 다 유명해진다고요?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기획하셔야 돼요. 시장을 읽어내셔야 돼요. 저는 시장을 읽어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책을 쓰시고 시간 들어가시죠? 여러분이 또 책 쓰기를 배우시면 돈 들어가셔요. 그럼 어떻게 회수하시겠어요? 인세로? 그건 불가능합니다. 책이라고 하는 놈은 여러분의 독자를 여러분의 고객으로 변환시켜주는 마법을 발휘할 수 있는 놈이에요. 그런데 그냥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시장에 정확하게 내가 갖고 있는 컨텐츠가 어떻게 들어갈지 기획되어져야 돼요. 두 번째로 여러분이 그 기획된 시장을 읽어낸 걸 가지고 목차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컨텐츠가 여러분의 무형자산으로 전환되는 시기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책을 쓰면 정리하면 제가 무형자산 말씀드렸는데 전문가로 인정을 받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값이 올라가죠. 과거에 박사학위가 그렇게 막 비싼 값에 팔렸어요. 막 박사를 따기 위해서 뭐 정말 몇 년간 뭐 억대의 돈을 들이잖아요. 왜요? 왜 MBA 박사까지는 아니어도 경영학 석사 이걸 따려고 막 그렇게 미국까지 가가지고 몇 억씩 들어요. 왜? 그걸 받아갖고 오면 전문가로 인정을 받으니까 몸값이 더블이 되니까. 그죠? 여러분들 혹시 1인 기업 가시면 어떻게 홍보하실래요? 브랜딩, 퍼스널 브랜딩 하는데 그게 과연 뭘까요? 요즘 취업 일자리 없는데 여러분 자녀분들 어떻게 취업시키실래요? 내가 캐시플로우를 만들어야 되니까 승진 조직을 조직에서 살아남고 승진까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제가 어제 페북에 글 하나를 올렸어요. 월급의 가치라는 글이에요. 요즘에 하도 많은 분들이 주식 막 하고 계셔서 커피를 사러 가도 거기서 요즘 앉아서 못 먹으니까 매장에서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를 사서 주문하고 기다리는 동안에도 옆에서 막 우리 젊은 친구들 보면 막 주식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혹시 월급 300만 원의 가치를 아시나요, 여러분? 일자리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월급 300만 원을 1년 동안 받으면 3,600만 원이잖아요. 금리 2% 계산하면 3,600만 원을 시중금리, 내가 예금금리로 2% 당연히 요즘 못 받죠? 그걸 내가 받는다라고 하면 18억을 받아야 돼요. 18억의 자산을 내가 통장에 넣어놔야지만 3,600만 원을 받습니다. 혹시 한 달에 급여 300만 원을 안정적으로 받으신다 그러면 18억의 자산을 그냥 갖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투자는 막 노력을 하면서 다른데 막 곁눈질 하면서 본업에 충실하지 않아요. 제가 책 쓰기에 집중하라는 얘기는 본업을 벗어나시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컨텐츠의 핵심은 여러분이 살아오신 시간과 몰입에 비례합니다. 여러분의 피땀, 눈물, 희생, 대가에 비례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앵무새처럼 남이 했던 컨텐츠 중얼중얼 하는 거에 있지 않고요. 여러분만의 스토리여야 돼요. 그럴 때 파워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책을 쓰시면 여러분의 몸값이 달라지셔요. 여러분의 브랜딩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산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저희가 책 쓰기라는 프로그램으로 많은 분들을 브랜딩 시켜서 무형자산의 가치를 높여드려요. 그 핵심이 뭐가 있냐? 저희가 갖고 있는 저희의 기획사로서의 비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분이 블루칩이냐예요. 블루칩이라는 용어 혹시 아시나요? 예,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주변에서만 알아. 그 아이템의, 그 회사의, 그 종목의 어떤 가치를 주변만 아는 거예요. 그걸 제값받게 하는 거. 그게 기획사의 역할이겠죠. 핵심이 여러분의 무형자산을 키우셔라. 책 쓰기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 책을 쓰시면 공부가 됩니다. 한 권의 책, 단행본 한 권의 책은요. 280페이지짜리 기준으로 A4 80페이지 정도 분량을 쓰시는 거예요. 80페이지에서 100페이지까지. 이거 어떻게 써요? 하루에 2페이지씩만 쓰십시오. 곧 우리는 40개에서 50개의 소목차를 쓰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100페이지나 80페이지를 쓰는데 소설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1페이지부터 80페이지, 100페이지까지 이어서 쭉 쓰는 게 아니에요. 끊어서 쓰는 겁니다. 2페이지씩.
이거를 40개나 50개씩 쓰는 거예요. 하루에 하나씩, 한 달에 20개, 일주일에 5개만. 그러면 하루에 2-3시간만 써도 2달이면 80페이지에서 100페이지가 원고가 써져요.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제가 왜 2달에서 석 달 만에 촉을 끝내라고 얘기하느냐? 지금 대한민국은 텀이 되게 짧아졌어요. 유행의 텀이 되게 짧아졌습니다. 책은요, 영화와 같아요. 상품의 속성이. 트렌디합니다, 트렌디. 시장을 리드하지 않으면, 시장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냥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게 아니라 촉을 쓸 때는 뭐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 예, 타이밍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 스토리를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7년간 한 600여 명 저자를 배출했는데요. 물론 이제 이게 잠깐 오타가 있는데 정확히는 700명 정도 제가 저자를 배출했어요. 난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한다. 이 책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경매에 거의 고전이 됐는데요. 뭐냐? 사실 초보 경매 시장을 연 책입니다, 이 책이. 그리고 이현정 저자님 같은 경우 이 책이 5만 부가 팔렸어요. 이 책으로 이분은 책 출간하고 3개월 만에 책이 3만 부가 팔린 시점에 네이버 카페에서 경매 학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 3만 부가 팔린 시점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책 출간을 하고 경매를 시작한다, 학원을 시작한다라고 했더니 4주 과정, 한 주에 한 번씩 2시간씩 8시간 과정인데 1인당 50만원 과정이었어요. 200명이 신청했습니다. 그것이 3년간 사실은 매달 2번씩 강의가 열리게 됐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건 컨셉이에요. 난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한다. 이현정이라는 분이 경매 고수냐? 경매 고수가 아니세요. 경매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이 책을 썼습니다. 중요한 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착각을 해요. 내가 이 분야의 고수가 아닌데 책을 쓸 수 있을까? 아니, 시장 세분화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초보를 대상으로 할 거냐, 아니면 조금 경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거냐, 시장 세분화가 되게 중요합니다. 시장 세분화에 맞춰서 뜨는 시장이 뭐냐? 여러분이 지금 원고를 이제 쓰기 시작하신다면 여러분 책은 올 여름이나 올 가을에 시작이 되실 거예요. 과연 대한민국 올 가을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혹시 생각이 있으십니까? 어떤 주목함이 있으세요? 어떤 인사이트가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모두에 대한민국의 어떤 트렌드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말씀을 드렸다? 그런 트렌드를 예상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업종에 어떤 일들을 해오셨든지 간에 여러분 책을 사서 읽어보는 분들, 또한 여러분께 아까 우리 컨설턴트 되신 분들 계시는데 책을 읽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문의가 오면 좋잖아요. 한번 우리 회사 와서 우리 직원들 도와달라 하면 좋잖아요. 도움을 좀 줘라. 아니면 개인적으로 컨설팅을 받고 싶다. 독자가 어떻게 고객으로 전환되겠냐고요. 그냥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시장을 읽어내는 역량이 먼저라는 거예요. 책은 컨셉과 컨텐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컨텐츠로 책이 팔리는 게 아니에요. 컨셉으로 책이 팔려요. 컨셉은 고객을 알고 경쟁자를 알고 나를 아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교집합을 찾아내야 돼요. 그걸 한마디로 끌어내는 거. 왜 저희가 이 책 제목을 나는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한다라고 저희가 제안을 해서 출판사에 컨펌을 맡았을까요? 우리 이현정 저자는 저희랑 같이 코칭 멤버입니다. 코칭. 책 쓰기를 저에게 기획을 받고 책 쓰기를 배워서 출판사와 연결이 됐어요. 초창기 멤버인데요. 이분이 원했던 거는 베스트셀러 저자가 아니에요. 나는 경매로 지식을 팔아서, 경매 지식을 팔아서 나는 아카데미를 만들고 싶어요. 그 플랫폼을 소장님이 도와주세요. 라고 해서 저희가 만났어요. 그게 훨씬 이루어졌죠. 이분은 경매로 21채로 거래했던 비용보다 그 수십 배를 컨텐츠를 팔아서 얻었습니다. 이게 바로 무형자산이라는 거예요. 공부방의 영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건 세미언 파커스에서 출간했는데 이 원영빈 대표라는 분은 키즈 앤 리딩이라고 하는 영어 공부방 검색 한번 해보셔요. 키즈 앤 리딩이라고 하는 영어 읽기 공부방 회사의 대표입니다. 이 책을 쓸 당시에 절 찾아올 때 영어 공부방 프랜차이즈가 4개인가 5개밖에 없었어요. 가맹점이. 근데 이 책을 내고 30개로 늘었고요. 지금은 100개로 늘어났습니다.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근데 저자 강연회를 듣고 나서 저자 사인회를 하고 나서 가맹점 상담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이분이 영어 전공자가 아니에요. 아들 데리고 아들 4학년 때 뉴질랜드에 3년 살다 오셨어요. 거기서 홈스쿨링을 하고 홈스테이를 하면서 뉴질랜드의 영어 시스템을 배워갖고 오신 거예요. 읽기라고 하는 걸요. 이분이 원했던 건 뭐다? 사실은 프랜차이즈 확장에 있어요. 제가 지난 7년간 700여 명 저자를 배출한 저자들 중에 제가 브랜딩이라고 하는 건 뭐냐? 어떤 분은 무형의 자산, 컨설팅이나 지식이나 강의를 팔고요. 어떤 분은 본인의 브랜딩을 파는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 원영민 저자님 같은 경우 브랜딩의 결과가 뭐였다? 프랜차이즈 매장의 확대입니다. 확장이에요. 또 한 분, 나는 한복 입고 홍대 간다. 황희슬이라는 우리 저자죠. 리슬이라고요. 최근에 아주 핫합니다. BTS라는 그룹에서 우리 황 대표의 리슬이라는 브랜드 옷을 엄청나게 입어줬어요. 그런데 6년 전에 이 친구 전주에서 겨울에 책 쓰기 배우겠다고 매주 올라왔습니다. 10번을. 막차 타고 내려가면 집에 가면 1시 반이었어요. 1인 기업이었습니다. 1인 기업. 책 내고 한복이 76개국에 수출이 됐어요. 그리고 한복이 청와대에 들어갔고요. 대한항공 기내지에 소개됐고요. 그리고 스타트업 투자도 받았고요. 뭐냐, 내 브랜딩이라고 하는 건 내가 어떤 문제 해결력을 갖고 있는지 책에 담아서 소개하는데 그게 카탈로그가 아니에요. 독자가 황희수처럼 되고 싶고 원영민처럼 되고 싶고 이현정처럼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먼저 경험한 문제 해결력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것이 거래가 되어지는 것이 요즘 시대고 그것이 책이라고 하는 무기로 사람들이 찾아오게 만드는 그 로직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책도 있고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좀 넘어가고요. 요즘 홈트라고 아시죠? 모바일 PT라는 책. 이 책은 저희가 참 스토리가 있는 책이에요. 이 책은 우리 대표되는 안진필 대표 저자이자 대표인데 그 트레이닝 센터죠. 쉽게 말하면 휘트니스 센터를 3개를 하고 있다가 하나가 문을 닫았어요. 이 책 쓸 당시에 하나를 더 닫아야 되는 거예요. PT 단가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회원들이 안 와. 싼 데로 가지. 근데 저에게 거의 울기일보 직전으로 소개로 왔어요. 제 지인의 후배인데 제가 제안했던 게 모바일로 갑시다라는 거였어요. 홈트라는 개념이 없을 때였어요. 모바일 PT 책을 내고 대만에 수출까지 했고 프로그램까지 수출했어요. 그리고 네이버가 이 프로그램을 직원들 복지로 진행을 했고 기업은행이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홈트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휘트니스 센터는 다 철수하고요. 홈트 전문 기업이 됐어요. 작년에 코로나가 왔잖아요. 다들 어려워졌고 망했을 때 이 회사는 성장했어요. 작년에 8월 한 달에만 매출이 50억. 재작년에 2019년도에 50억 했던 회사가 저 찾아왔을 때 회사 매출이 연간 5억도 안 됐던 회사가 책 출간하고 4년 만에 50억이 됐어요. 작년에 2020년에 400억이 됐습니다. 책 한 권이 그렇게 다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트리거가 됐다니까요, 여러분. 게임의 룰을 바꾼 책이라고요. 여러분이 바라보셔야 될 건 책이라는 놈을 책으로만 바라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해요. 무기라니까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다 넘어가고 저희가 작년 3월에 코로나 상황에서 출간했던 책이 있어요. 당독소 다이어트라고요. 박명규, 김현이라고 하는 저자 공동저자인데 박명규 대표라는 분은 스타트업 대표예요. 제약 스타트업이고요. 김현 원장이라는 분은 판교에서 병원을 막 개업한 원장님이세요. 자, 코로나 상황에 병원 개업하고 스타트업 대표가 책 낸다는 게 말이나 될까요? 전 말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책의 컨셉이 다이어트 책인데 건강 다이어트 책이었어요. 책은 6개월 전부터 저희가 코칭으로 기획을 했고요. 책 출간하면서 두 분은 걱정이 되게 많았어요. 요즘 같은 경우에 책도 누가 보겠냐, 누가 다이어트를 하냐. 저는 전략기획자로서, 마케팅 기획자로서 반대라고 했습니다. 도리어 그래서 공격적으로 가야 된다. 대부분 책 출시를 안 할 거다. 다이어트는 미용 다이어트가 있고 건강 다이어트가 있는데 건강 다이어트 시장이 이제 시작이다. 제 말대로 됐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박명규 대표님은 제품 출시를 앞뒀고 시리즈 B단계 80억 투자 얘기가 오고 가고 있었어요. VC들이랑. 책 출간하고 책이 베스트가 됐고 제품이
하루에 뭐 얼마 안 나가던 제품이 책 출간하고 2주 만에 1000% 매출을 달성했고요. 성장률이요. 그 다음에 한 달만 2000% 달성하는 거예요. 김혜영 원장님 같은 경우는 3월에 개원했는데 4월부터 환자들이 줄을 서요. 5월달에 심해지니까 환자는 줄었는데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예약 티켓을 엄청나게 끊는 거예요. 진료보고 가는 게 아니라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니까 100만원, 200만원짜리 티켓팅을 해요. 뭐냐? 매출이 3배가 뛰었어요. 다른 병원들 매출이 반으로 줄어들 때 환자 수는 반으로 줄어들었는데 매출은 2~3배로 뛴 거예요. 이유가 뭐겠어요? 사람들이 책을 읽고 결심하고 오니까. 여러분, 책이라고 하는 놈은 무섭습니다. 시장을 읽고요. 내가 갖고 있는 컨텐츠와 연결이 될 때는 엄청난 무기가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저 말고도 많은 책 쓰기 가르치는 그런 어떤 작가라고 할까요? 전 잘 작가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책을 전 2권을 냈지만 전 작가라는 말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전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에요. 책에 집중하면 망합니다. 예, 책 썼다고 그걸로 인세 받아서 부자 된 사람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특별하게 김영하 이런 작가 말고요. 김영하 작가는 대한민국에 한 명이잖아요. 글 써서 정말 먹고 사는 사람은. 나머지는 부가적인 수입이 되게 많습니다. 그 부가적인 수입을 전 자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시장을 읽어야죠. 시장도 읽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이 여러분 쓰고 싶은 대로 써가지고 읽으라고 얘기하겠어요. 그거는 고객을 무시하는 처사죠. 이랜드에서 제가 배웠던 핵심이 이겁니다. 윈윈 게임을 해라는 거예요.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읽고 싶지 않은 책 읽으세요? 안 읽을걸요? 보고 싶지 않은 영화 끝까지 보세요? 주무실걸요? 그런데 왜 우리는 고객들에게 그걸 강요하세요? 책 써서 돈 벌고 싶으세요? 책 써서 강의가 많아지고 싶으세요? 책 써서 나도 내 브랜드를 알리고 싶으세요? 그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치를 돌아보셔야 돼요. 시장과 연결이 가능한지 그걸 모르면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준비를 더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알려졌죠. 건강 분야 베스트, 미용 분야 베스트. 요즘 뜨는 새 책에 선정이 돼요. 그냥 방송 콜이 와요. 이해되셔요? 그 뷰가 15만 뷰가 떨어져요. 이런 식의 이제 노출들이 더 되죠. 베스트셀러 코너에 막 올라가고요. 또 어떻게 되죠? 트래픽이 막 이렇게 나오죠. 한 달만 언론 보도가 10건이 공중파에서 나오고요. 컨텐츠 조회에서 15만 뷰가 막 떨어지고요. 그러면 이렇게 오디오북 녹음까지 진행하죠. 그리고 본인의 채널들 이렇게 다 담죠. 그 끝에 고객들이 알아서 이렇게 다 연결돼 온다라는 겁니다. 그냥 책만 내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베스트에 대한 전략, 고객을 읽어내서 사람들이 책이라고 하는 놈은 돈 주고 사보니까 소비재예요. 그쵸? 근데 독자가 시간을 써서 읽잖아요. 책을 읽어야지만 책이 효과를 발휘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시간당 페이가 10,000원인데 10,000원짜리예요. 제가 알바생이니까 10시간을 쓰면 제가 100,000원짜리 책을 산 거라고요. 근데 내가 시간당 100,000원이에요. 10시간을 읽으면 전 100,000원을 쓴 거라고요. 근데 제가 전문직이에요. 시간당 제가 한 100,000원이야. 그럼 10시간 쓰면 전 1,000,000원을 쓴 거라니까요. 자, 보세요. 고도화된 사람일수록 이 시간당 개념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몸값이 달라져요. 연예인들이 지인에게도 정말 가족이 아닌 이상 난처하게 제안을 받잖아요. 고등학교 동창인데 나 가게 오픈하니까 한번 와서 밥 한번 먹어줘. 그럼 어떻게 돼야 하는 줄 아세요? 매니저랑 얘기해 이런다고. 왜? 난처하니까. 자기가 거절하기도 뭐하고 간다고 할 수도 없어요. 왜? 거길 가는 순간 본인은 싸구려가 된다고요. 무형자산이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치를 매겨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김혜연이라는 분, 또 박명규라는 분이 두 분이 동업자가 아니에요. 김혜연 원장님이 박명규 대표의 제품의 고객이었어요. 두 분이 의기투합이 되신 거예요. 브랜딩을 하자고. 그래서 완전히 성공적으로 사실은 수십억의 가치의 책 효과를 브랜딩으로 얻어내셨다라는 겁니다.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책 쓰기라고 하는 건 이제부터 10분이 중요합니다. 제가 10분 동안 열심히 본론을 달릴게요. 책 쓰기라고 하는 건 특별한 사람만 쓰기로 했다라는 걸 다 버리셔야 됩니다. 과거에는 특별한 박사, 식자층
이거 버리셔요. 지금은 문제 해결력이 있는 나 같은 사람. 라면 하나 잘 끓여도 책 쓸 수 있죠. 아이 하나 잘 키워도 책 쓸 수 있어요. 운동 잘해도 책 쓸 수 있어요. 돈 잘 모아도 책 쓸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누구나 쓸 수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단지 쓸 수는 있지만 팔리는 건 다른 문제죠. 쓸 수는 있지만 출간이 되느냐 이건 다른 문제라는 거죠. 우리 목표는 책을 무기화 삼겠다고 하는 건 내가 영향력과 비즈니스를 통한 돈까지 나를 기업화해서 돈까지 내가 벌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책이라는 놈이 달리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책 쓰기란 8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많이들 책 쓰기를 이 지필로만 생각을 해요. 글쓰기. 글쓰기는 일부예요. 책 쓰기라고 하는 건 착상, 구상, 구성이라는 단계를 거쳐요. 편집부터는 출판사가 하는 겁니다. 보세요. 책 쓰기로 결심. 오늘 여러분들이 책 쓰기로 결심하셨으니까 지금 오셨겠죠? 또 강의를 듣고 결심하셔요. 그리고 주제를 한번 결정했으면 자료를 모으는 거예요. 두 번째가 계획서를 짜고 기획안을 짜는 거예요. 여기서 4가지가 필요해요. 타겟, 목표 독자를 정해요. 시장 조사를 해요. 경쟁자 조사를 해요. 세 번째로 그걸 통해서 컨셉을 도출해내는 거예요. 책이라고 하는 건 컨셉을 파는 겁니다. 컨텐츠는 당연하죠. 컨텐츠가 나쁜데 컨셉만 줬다고 오래 가겠어요? 그러진 못하죠. 컨텐츠는 기본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나는 컨텐츠가 좋으니까 10만 부가 팔릴 거야. 이거는 본인의 생각이라니까요. 나는 시나리오가 좋으니까 영화만 만들면 대박 날 거야. 망하는 거라니까요. 왜 주연 배우로 될 만한 사람을 미리 이렇게 계약금 많이 주고 이렇게 잡잖아요. 왜요? 스타바를 잡기 위해서. 그죠? 감독바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책도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무명이잖아요. 여러분이 유명한 분 계셔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라고요. 뭘로 승부해야 된다? 시장을 읽어낸 컨셉팅으로. 시장을 제발 읽어내십시오. 지금 시장이 아니라 6개월 뒤에. 6개월에서 1년 뒤 시장을 읽어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마케팅 계획까지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목차를 만드는 거예요. 컨셉을 바탕으로 제목을 잡고요. 그걸 바탕으로 목차를 만드는 거예요. 자, 목차가 설계도예요. 설계도. 이 설계도를 완성하고 그 다음이 이제 지필하는 겁니다. 지필. 어떻게 서문을 먼저 쓰고 초고를 쓰고 2차, 3차 첨삭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투고를 한 다음에 출판사가 딱 결정이 되면 이때부터 출판사 원고도 다듬고 그쵸? 교육 교정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컨셉한 대로 디자인을 하고 인쇄를 하고 마케팅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모든 게 책 쓰기의 단계라는 걸 인식하시는 거예요. 자, 조금 더 갈게요. 책 쓸 때 고려할 사항 쉽게 쓰십시오. 쉽게 원고를 쉽게. 누구나 궁금해할 걸 쉽게 쓰라고는 말콤 그래드웰이라고 하는 아웃라이어 저자가 얘기했는데 누구나 궁금해할 거는 아니에요. 내 독자, 내 고객이 궁금해할 거를 쉽게 쓰십시오. 쓰는 요령, 친근하게 이야기하듯이.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여러분 앞에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라고 쓰시는 거예요. 그것도 사랑하는 내 지인이,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아내가, 내 후배들이 그 친구들 앞에서 내 지식을 자랑질하겠어요? 조금은 자랑질해야죠, 물론. 그런데 친절하겠죠. 알아먹게 얘기하겠죠. 또 하나 마음 자세는 여러분 이 책 한 권을 남겨놓고 이 땅을 떠나신다면 어떤 책을 쓰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돈벌이로만 책 쓰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돈은 결과입니다. 이해되셔요? 책이라고 하는 놈은 어떤 사람을 살리기도 해요, 정말. 저는 여러 명 봤습니다. 정말로 부도나기 직전에 어떤 회사가 늪에 빠졌는데 대표가 책을 쓰셨어요. 그걸로 기적처럼 이렇게 살아나는 경우도 봤고요. 이런 어떤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 대표가 부도가 나서 만약에 끝났다 그러면 여러 가정 깨졌을 거예요. 여러 사람 폐인됐을 겁니다. 여러분이 책을 쓰실 때 돈은 결과예요. 여러분이 진정성을 가지고 여러분의 문제 해결력을 이렇게 솔직하고 친근하게 또 구체적으로 수치를 밝혀주고 인용을 잘 해주시고 글을 알기 쉽게 짧게 쓰신다면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내 책이 누군가에게 읽혔는지. 근데 혹시 우리가 정말로 어떤 드라마에서 나오는 얘기 같지만 혹시 내 책을 본 사람의 어떤 상황,
어떤 알 수 있는 장치가 있다면 또 압니까? 여러분 때문에 내가 이 작가는 만나보지 않았지만 이분을 만나보지 않았지만 내가 그분에게 감사해야지. 그런 사람이 있을지. 대한민국 너무 복잡하잖아요. 정치는 엉망이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념이 끝난 지 오래됐는데 서로 이념 때문에 난리고, 그죠? 자칫하다 공산주의로 가네 마네 이런 상황인 것 같고, 그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뭐가 지금 해결돼야 될까요? 저는 우리 같은 현장 고수들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해결해온 우리 같은 사람들이 컨텐츠를 많이 흘려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책을 쓰시라는 거고요.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책을 읽고 여러분의 고객들이 그들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면 여러분도 윈, 그분들도 윈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재 궁금하시잖아요. 어떤 소재를 우리가 써야 될까요? 이 네 가지죠. 4번부터 갈게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에서 찾으시는 거예요. 내가. 혹시 잘한다니까 뭐 세계적인 1등? 아니죠. 여러분 주변에서 찾아보세요. 내가 조금 잘했던 게 뭐지? 두 번째, 미쳐봤던 거. 이 두 가지가 없다. 그럼 여러분 관심 가지셨던 거. 이 세 가지가 없다. 그러면 이제 비전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내가 선포해 보는 겁니다. 김미경이라는 작가 혹시 아시죠? 김미경 TV 만든. 김미경이라는 작가가 쓴 첫 번째 책 제목을 아시나요? 예, 나는 IMF가 좋다라는 책을 쓰셨어요. 많이들 몰라요? 그 책 별로 이렇게 서점에도 없어요. 등록 안 돼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망한 책이에요, 망한 책. 김미경 씨의 흑역사일까요? 34살에 쓰신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김미경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책은 양질전환의 도구기도 해요. 두 분이 있어요. 한 분은 내가 5년, 10년 동안에 준비해서 한 권을 써야지라는 분이 있고요. 한 분은 1년마다 내가 한 권씩 써야지라는 분이 있어요. 10년 지났어요. 한 사람은 10번째 책을 쓰고요. 한 사람은 첫 번째 책을 써요. 누가 더 잘 쓸까요? 당연히 10번째 책을 쓰는 분이죠. 쓰면서 늡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제가 경쟁력이 있어야 되겠지만 일단 시작하십시오. 요걸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하나 더 가면 이런 주제를 보셔요. 이런 주제는 많이들 사람들이 찾죠. 해마다 새로운 저자들이 나와요. 정리하면 이겁니다. 배경 지식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독자가 여러분을 찾아오게 됩니다. 저는 일관되게 책 쓰기가 무기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책은 브릿지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왜? 세상이 난세니까. 세상이 4차 산업혁명으로 건너가는데 개인이 갖고 있는 이 지식과 경험이라고 하는 암묵 지식이 형식 지식화 된다면 이게 자산으로 이제 거래가 되는 시대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식만 뭐예요? 부동산만이 자산이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계신 지식이 여러분의 문제 해결력이 자산이다. 부동산 리츠라고 있잖아요. 리츠. 이제 리츠 상품이 뜬다며요. 그게 어찌 보면 부동산이라는 유형 자산을 무형 자산을 시킨 거잖아요. 이해되셔요? 리츠라는 상품에 여러분이 간접 투자하신다고 하는 건 여러분이 아파트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리츠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운영해서 수익을 쉐어해준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리츠를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누군지 누가 알아요? 여러분을 어떻게 알고 찾아와요? 그것이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무기가 되는 책 쓰기가 필요하고 여러분을 배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잠깐 저희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소개하고 갈게요. 저희는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과 코칭이라는 프로그램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물론 혼자 쓰실 수 있는 분들은 당연히 쓰십시오. 근데 저희도 기획사 겸 아까 말씀드린 현장 고수들, 블루칩들을 그들을 사실은 브랜딩하는 회사예요. 아카데미는 그룹으로 진행을 합니다. 5분에서 6분을 평일날 저녁 때 8주간 평일날 저녁 때 한 주에 한 번씩 만나서 2시간씩 수업을 같이 진행을 해요. 대학원식 수업입니다. 제가 교수 역할을 하고 여러분들이 대학원생이 되셔서 과제가 나가고 확인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다 쓰여진 원고를 가지고 물론 시장 파악 제가 다 하죠. 여러분이 갖고 계신 컨셉에 대한 시장성 있고 없고 유무를 다 판단합니다. 그리고 출판사에 나중에 투고를 하죠. 출판 계약까지 저희가 다 리딩해 드리는 거. 이게 제 아카데미고요. 코칭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저희의 메인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이 브랜딩돼서 아까 말씀드린 책 쓰기를 통한 무기를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인데요. 라온이 직접 출간을 기획출판 담보하는 거고요. 마케팅과 브랜딩을 저희가 담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건 1대 코치가 김연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3명이 붙습니다. 기획 코치 2명에 글 코치 1명이 붙어서 리딩을 해요. 이거는 시작부터 출간까지는 6개월이고요. 코칭 과정은 4개월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건 매주 한 번씩 리딩하면서 여러분의 컨텐츠를 시장성을 파악을 하고 그거에 대한 저희가 시장 조사를 해서 보고서 형식으로 같이 공유를 하고요. 말 그대로 컨설팅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는 비즈니스 컨설팅도 진행을 하죠. 그리고 남은 2달 동안에 책을 만들고 완성된 책으로 서점 마케팅과 온라인 마케팅을 통한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비즈니스맨을 활동할 수 있는 기본 설계를 같이 진행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것들까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고려하시고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결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나 더 가면 베스트셀러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저희가 무기가 되는 책 쓰기를 저희가 책 쓰기를 무기로 만들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베스트셀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베스트셀러는 컨텐츠가 아니고요. 타이밍, 타겟팅, 타이틀링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합니다. 베스트는요. 타이밍을 타고 만들어져요. 타겟팅을 읽고 타이밍에 태워줘야 돼요. 그리고 이 타겟이 제목으로 집계하는 겁니다. 타이밍, 타겟팅, 타이틀 이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출판 방식 마지막 장표인데요. 2가지예요. 기획출판과 자비출판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자비로 책을 출간하시려고 그래요.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 비용 대비 효과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 자비출판 시스템은 책은 2종류의 역량이 필요해요. 하나는 소프트웨어고 하나는 하드웨어예요. 소프트웨어는 에디팅, 기획력, 편집력, 기타 등등이 들어가는 겁니다. 책고를 어떻게 만들까부터. 이것이 자비출판사에게는 없어요. 여기는 그냥 카탈로그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쓴 글을 그냥 그대로 얹혀서 디자인해서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자가 딱 대본에 보면 알아보고 좀 이상하다라고 그냥 딱 끝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퍼져나가지가 않습니다. 예외가 있어요. 여러분이 강사예요. 그래서 내가 1년에 1000권 정도는 교재로 쓸 수 있어. 그럴 경우만 하십시오. 1000권 찍는데 한 500만원? 많이 들어야 1000만원 들어가실 거예요. 근데 책 가격을 내가 2만원을 잡아놓으면 그 차익만큼 1000부 찍으면 2천만원이잖아요. 그 차익만큼을 내가 취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모두 다 기획출판에 도전하셔야 됩니다. 기획출판이라고 하는 건 출판사 입장에선 책을 많이 팔아야 되는 거예요. 팔리지 않은 책을 출간할 수 없죠. 그쵸? 출판사 입장에서는 책이 사실은 팔려야 돈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100% 책이 팔릴수록 브랜딩 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효과가 필요해요. 그래서 기획출판으로 노려야 되는 겁니다. 또 기획출판은 출판 비용을 저자가 되는 게 아니죠. 출판사가 되는 거예요. 인세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자비출판은 하시지 말고요. 기획출판으로 도전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지향하는 저희 모든 과정은 다 기획출판으로 포커싱이 맞춰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시간이 벌써 10분 정도 더 지나가서 테슬라 제가 장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테슬라는 미래를 대표하고 있죠. 테슬라의 지금 주가는 사실 많이 거품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건 지나가 봐야 알겠죠. 테슬라를 전기차라고 보면 거품일 거고요. 테슬라를 플랫폼 기업이라고 보면 거품이 아니라고 해요. 그죠? 테슬라가 보험을 시작한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로보택시 곧 여러분이 테슬라를 가지고 출근하셔서 회사 주차장에 놓으신 다음에 업무를 보시고 퇴근하시잖아요. 퇴근하실 때까지 차가 지금 놀고 있잖아요. 9시에 출근해서 6시 퇴근할 때까지 8시간 동안 차가 놀고 있는 걸 얘가 무인택시 자율주행이면 혼자서 우버 역할을 하는 어떤 그런 비즈니스를 테슬라가 준비 중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수익을 여러분과 나눠 가지시는 거죠. 그것이 반영된 주가라고 그렇습니다. 제가 테슬라를 3년 전에 미국 가서 타봤어요. 아쉬운 건 그때 제가 테슬라를 사겠다고 마음먹을 게 아니라 테슬라 주식을 사려고 마음먹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걸 둘 다 못하고 있죠. 주식은 너무 많이 올라서.
테슬라는 아직 제가 국산차를 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생각을 살 타임을 지금 아직 잡지 못하고 있어서. 근데 테슬라 제가 탔을 때 느낌이 뭐였는 줄 아세요? 미래가 현재에 와 있구나의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책이라는 무기가 여러분의 지금 트랙, 아까 제가 모두에 보여드린 100세 시대 4차 산업혁명의 그래프에서 다 빨간색 그래프에 올라타게끔 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올라타는 그룹과 여전히 20세기 그래프를 타고 있는 그룹으로 나누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쪼록 책이라는 놈을 통해서 여러분의 무기를 만드시고요. 여러분의 어떤 컨텐츠를 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지금까지 책쓰기 특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인사이트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